이번 시간은 컴퓨터 네트워킹 저희가 이제 기본 이야기로서 컴퓨터 네트워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오버뷰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.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네트워킹이라는 게 뭐고 구성 요소가 어떤 게 있고 특징들이 어떻게 있다. 그리고 어떤 용어들이 사용된다.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. 개념적인 설명이에요. 네. 그리고 인트라넷, 익스트라넷,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추가를 했는데요.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과 특징들에 대해서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는 뭐 기업 네트워킹 하는데 이제 사용되고요. 데이터의 특징들이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관된 것이죠.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임직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제 물론 DMZ 존의 구성에서 엔드 이 비즈니스 같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쇼핑몰 이런 걸 운영한다라고 하면 실제 임직원들도 접속을 해야 되고 인터넷에 있는 이제 일반 사용자들한테 접속이 또 해야 되는 개념이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어딘가에는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. 어디서 생성이 되고 이런 특징들에 따라서 네트워킹 하는데 이제 설계를 하거나 구축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효율화를 할 때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. 뭐 간단히 예를 들면 뭐 제조업 그리고 이제 버티컬한 이제 산업군에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이제 특징들이나 요구사항들이 좀 다른데요.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사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? 본사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규모가 큰 이제 임직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겠죠. 네트워크적인 특징을 보면. 그리고 공장들이 있을 수 있죠. 공장. 제조업이니까. 공장들이 위치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글로벌한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존재할 수도 있겠죠. 해외. 이게 또 다수일 수 있고요. 그리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소가 있을 수 있죠. 판매법인. 해외 같은 경우는 판매법인. 그리고 판매소, 영업소. 뭐 이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요. 이제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임직원들이나 시스템들이 실제 어떤 회사에서 쓰는 IT 어플리케이션, ERP라는 전사적인 경영 시스템이라든지, 그 다음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일이라든지 이런 포털들, 메일 시스템이나 게시판, 그리고 뭐 실제 임직원들이 접속해서 쓰는, 그리고 법인들이 쓰기 위한 뭐 CRM이라든지 SCM 등등등, 그리고 해외 이제 연계해야 되는 서드파티 벤더들하고 연계해야 되는 또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지역들하고.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엔터프라이즈 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 그런 시스템들이 다 모여 있어요. 데이터 센터는 하나의 건물일 수도 있고요. 직접 지을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 전용 사업자들한테 임차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실제 중요한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곳을 데이터 센터라고 하고요. 그러면 이 구성 요소들 나왔죠?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이 애들이 서로 간에 통신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통신을 하기 위한 망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 회사의 인트라넷을 구축한다 라는 거고요. 이러면 이제 내부 통신이 되겠죠. 가까운 곳에 지역적으로 떨어진 곳에 연결이 해서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. 이 통신을 어떻게 할지는 그 또 기업의 요구사항이나 그다음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망을 뭐 회선을 하나를 구성할지 이중화를 할지 장비를 이중화할지 하나를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웬을 연결하는 거고요. 그리고 실제로는 이 본사 내부
그다음에 공장 내부, 판매소, 영업소 내부, 이 내부들을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게끔 내부에 임직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액세스망을 구성을 또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캠퍼스 네트워크이다, 랜이다 라는 부분들을 또 설계해야 되는 게 있고, 그 다음 뭐 이 임직원들은 인터넷 안 하나요? 인터넷 통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많고요. 그 다음에 서드 파티들하고 또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죠. 그래서 인터넷은 도대체 어디서 뽑아줄 거냐?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인터넷과 연결되는 루트를 잡고요. 이 구간에는 또 보안 장비들을 넣죠. 왜냐? 이 망에서 인터넷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트래픽이, 인터넷은 나쁜 친구들이 많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, 데이터가 나갈 때 어떤 데이터가 나가는지, 그다음에 이상한 사이트 접속하는 거 막아야 될 수도 있어서 이쪽에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다 들어갑니다. 예. 그리고 디밀리터리 존처럼 말씀드렸죠. DMZ를 놓고 내부망과 외부망 통신도 이 방화벽을 통해서 연결해서 통신할 수 있게끔 보통 구성을 하게 되죠. 예.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로지컬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DMZ존은 여기 방화벽이 있다라고 하면 이 방화벽에만 구성을 하면 되겠죠. 방화벽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고. 예. 이런 구성이고요. 이게 이제 규모나 요구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고요. 이 영업소 같은 경우가 굳이 이 비싼 인트라넷 회선을 안 쓴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 VPN을 통해서, VPN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. 예. 뭐 그런 정도의 특징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, 아까 말씀드렸던 웬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가장 안정성도 있으면서 비용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건지, 랜도 마찬가지예요. 사용자 수나 임직원 수가 계속 변해가고, 그다음에 추가되거나 이 사업장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,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을 인터넷과 통신하기 위해서 또 보안은 어떻게 할 건지, 크게 이제 이 내용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고요. 실제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도록 하는 게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의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말씀드렸고요. 지금까지 컴퓨터 네트워킹의 오버뷰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서요,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, 프로토콜이라든지 OSI 7레이어 관점에서 실제 인캡슐레이션, 디캡슐레이션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레이어에서 컴퓨터 네트워킹 디바이스들이 있는데요. 디바이스들